자, 그럼 신진사대부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진사대부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는요, 성리학을 수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출신들이 조금 올라가면요, 자, 고려 초기 호족들이 있죠. 호족들 중에는 대호족도 있고요, 중소호족도 있습니다. 대호족들은요, 왕건이랑 같이 고려에 세운다며 서울로 개경으로 기어 올라가서 뭐가 됩니까? 문벌이 됩니다. 문벌 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중소호족들은요, 같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남아서 향리가 돼요. 그랬다 이제 문벌 귀족이 아까 얘기했던 무신들 됐다가 권문세족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이 신진사대부는요, 향리의 자제들이 많아요. 향리의 자식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향리들. 야, 옛날에 대호족이나 중소호족이나 큰 동네 호족이든 작은 동네 호족이든의 차이뿐이 안 됐는데 얘네들은 올라가도 문벌귀족 돼서 막 국무총리하고 장관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향리 지금에 막 동사무소 동장하고 시장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 야, 옛날엔 별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네? 야, 안 되겠다. 서럽다. 야, 나는 안 됐지만 야, 아들 너는 공부해서 과거 시험 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개경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들을 공부를 겁나 시킵니다. 그래서 얘들이 성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관직에, 과거 시험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죠. 얘네들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요. 좀 특이한 게 이제 성리학을 승려해요. 성리학. 자, 성리학이 뭐냐, 유학이 뭐냐 많겠죠? 여러분들 유학이라는 학문 안에 성리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하면 과학 안에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죠. 그런 것처럼 유학이라는 거 안에 성리학도 있고 양명학도 있고 고중학도 있고 훈구학도 있고 여러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인데 이 유학 중에 가장 철학적인 학문이에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안 해줄 테니까 나중에 윤리와 사상 시간에 2학년 3학년 때 가서 들으시고요. 고려 충렬한 시기에 그 유학자였던 안향이라는 인물이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들여오게 되고요. 신진사대부는 이런 성리학을 공부해서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게 되고요. 공민왕이 아까 했죠. 정치에 협조하면서 공민왕이 개혁 정치의 뒷받침이 되게 됩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요, 고려시대 관료들은 과전을 받잖아요. 월급으로 과전을 받죠. 월급으로 전시가에 의해서 과전을 받는데 이거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관직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야.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새롭게 관직의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되더라도 공무원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얘네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막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진사대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얘네들이 개혁해야 돼요. 그래야지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얘네들이 개혁해야 돼요. 그래야지 승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신진사대부들은 새롭게 관료가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혁적인 성격, 그러니까 지금의 권문세족들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백성과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권력에 취해서 사는 것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권문세족들을 견제하려고 했고요.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려던 공민왕과 마음이 맞기 때문에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도 신흥 무인 세력과 제휴를 맺어서 결국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그럼 신흥 무인 세력들은 누군가? 신흥 무인 세력은 그 전에 기존에 있던 무신 정권, 무신들과는 차이가 있는 새롭게 등장한 무인들인데요. 아까 홍건적이나 왜구들이 쳐들어온다 했죠? 뭐 최영이라든지 이성계 이런 홍건적이나 왜구들을 물리치면서 뭔가 백성들의 스타로 떠올랐던 인물들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과 제휴를 맺고 특히 대표적으로 정도전과 누구요? 그렇죠. 이성계가 제휴를 맺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자,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위화도 회군이라고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 자, 공민왕이 시해를 당한 다음에요. 잠시 권문세족의 권력을 잡았다가요. 결국에는 채용을 비롯한 일파들이 권문세족을 몰아내고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나라는 쫓겨나요. 그러니까 원나라는 망하진 않고요. 명나라에서 밀려서 원래 자신들의 고향인 몽골 초원으로 쫓겨나게 되고 중국의 주인이 이제 명나라가 됩니다. 명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명나라가 고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원래 이 천령 이북 지역, 이 천령 이북 지역은 옛날에 쌍성총관부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쌍성총관부가 있던 지역들은 원래 원나라 땅이니까 우리는 원나라의 뒤를 이어서 중국의 주인이 됐으니까 그 위쪽 지역은 내놔. 우리가 천령이라는 관청을 설치할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당시에 집권자였던 최영이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이성계한테 야, 이성계 너 가서 정벌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최영이 직접 가려고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왕이 말려가지고 안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성계랑 이제 조민수라는 장군이 명나라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성계는 명나라 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죠. 그걸 사불가론이라고 합니다. 사불가론에서 4가지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대를 했다고 하죠. 뭐 작은 나라, 큰 나라에 치는 것은 도리 어긋난다. 여름철에 농번기인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든지 또 여름철에 뭐 전염병 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가지고 반대하는데 어쨌든 윗사람인 최영이 라고 하니까 갑니다. 갔는데 이 위화도, 이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명나라입니다. 근데 위화도에서 같이 갔던 조민수 장군을 꼬셔서 다시 회군 돌아와서 개경으로 와서 최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해서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권력을 차지하고요. 이때랑 손에 잡힌 신진사대부들이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여기서 이제 분할을 합니다. 항상 역사는 온건파와 급진파와의 대결입니다. 자, 무언가 바꾸려는 거에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급격하게 바꾸느냐, 천천히 바꾸느냐, 급진파냐, 온건파의 싸움인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새 왕조를 세우자. 이미 고려라는 나라는 썩을 대로 썩었다.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급진파 신진사대부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란 인물이 되겠죠. 정도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뭐가 문제 있어?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 그 틀을 조금씩 바꾸면 되지 잘못된 것들만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은 정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립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성계, 그렇죠? 이성계의 5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게 되고요. 자,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과정법을 시행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 나중에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되는 인물이죠. 자, 이방원과 정몽주 간의 랩 배틀, 시조 배틀이 있었죠.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소장 드렁칠이 얽혀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해서 어디 나라면 어떠냐 우리 같이 한번 정치해보자 라고 얘기하자 정몽주가 어떻게 했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난 100번을 죽어도 그럴 마음이 없다 라고 했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탁 쳐가지고 교회는 제거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391년 조선이 건국되는 게 1392년이거든요. 이 1년 전인 1392년에 과전법을 시행해요. 그러니까 전시과, 고려의 토지제도가 전시과였죠. 전시과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싹 기억하고 권문 세력들이 땅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싹 기억해가지고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시행해서 뭔가 신진 사대부들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원리 원칙에 따라 이제 18급으로 나눠가지고 땅을 나눠 갖고 월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1392년에 아예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이제 조선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시대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